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3단원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험 관찰에 34쪽부터 37쪽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34, 35쪽을 보시면 생각 그물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정리를 해보면서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뒤쪽을 보시면 89쪽에 생각국물 붙임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단원 부분만 뜯어서 같이 붙여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그리셔도 좋아요. 먼저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은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일부 동물들은 그 식물이 만든 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영향들도 적으셔도 좋아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학습했던 태양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그리고 해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행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이었고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었습니다. 거리 비교도 했었어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었고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리는 선생님이 2차시 수업을 했을 때 나눠줬던 학습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따로 주었었죠.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행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별과 별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앱, 어플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먼저 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항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성과 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은 밤하늘을 관측했을 때 별은 별무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즉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성은 항상 뭔가 따로따로 움직였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행성과 별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별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수많은 별자리들 중에서 우리는 북쪽 하늘, 밤하늘 별자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별자리는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별을 연결해서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의 모습으로 떠올리고 이름을 붙인 것들인데요. 우리가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로는 북두칠성과 작은 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 북쪽을 가리키는 별을 찾는 방법을 배웠었죠. 우리는 두 가지 별자리를 배웠습니다. 먼저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에서 이 국자 부분의 5배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다라는 걸 알았었고요. 북두칠성이 잘 보이지 않는 계절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카시오페이아에서 바깥 두 선을 연장해서 만나는 점, 그리고 가운데 점까지 그 부분을 이제 거리를 5배를 했을 때 똑같이 그 위치에 북극성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로 연결해가지고 실제 그게 5배가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컴퓨터로 이걸 그려봤는데요. 정말 5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어서 들으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보는 문제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용어를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빈칸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태양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천체들,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했었습니다. 2번. 지구처럼 태양의 주위를 도는 둥근 천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이 별들을 연결해서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건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는 별자리라고 했었습니다. 1번은 참 쉽죠?
2번 문제입니다. 지구보다 큰 행성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태양계의 행성의 크기 비교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컸던 행성이 어떤 거였죠? 바로 목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목성 다음은 무엇일까요?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 금성, 화성, 수성입니다. 이거 외울 때요, 여러분들이 앞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목토, 천, 해, 지금, 화수. 목토, 천, 해, 지금, 화수. 그러면 지구보다 큰 행성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4번에 나와 있는 목성과 해왕성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 순서 또는 작은 순서대로 외워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바꿔서 거꾸로 하면 되니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답이 맞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구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맞나요?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었죠. 2번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토성이다.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 가장 가까운 거는 사실은 금성이 더 가깝습니다. 물론 금성과 화성 둘 다 가깝지만 금성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목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다. 아니죠. 가장 멀리 있는 건 해왕성이었습니다. 4번.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얘는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예전에 학습하면서 보여줬던 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 기억나시나요? 점점 멀어질수록 더 거리들도 더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했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게요.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이 지구보다 멀리 있는 행성보다 더 많다? 그렇지 않죠. 지구가 좀 더 가까이 있고 그 앞에 있는 행성은 2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다 뒤에 있고. 그래서 더 적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위 그림의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루는 별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죠. 일단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 카시오페이아는 W 또는 거꾸로 된 M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과 아래에 있는 카시오페이아 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위 그림의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표시하고 북극성을 찾아보래요. 여러분들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아마 연필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이 되는 국자 부분의 그 밑부분하고 그 카시오페이아에서 바깥 두 선과 안쪽에 있는 점을 연결한 그 선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컴퓨터니까 이렇게 비교선을 찾아 그려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구름이 너무 많아 태양빛이 오랫동안 땅에 닿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태양이 갑자기 너무 밝아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지 한 가지 선택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보여줬던 영상은 이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가 갑자기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래서 반대로 태양이 갑자기 너무 밝아지는 경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빛이 갑자기 세지면은요, 여러분도 굉장히 좀 덥겠죠. 그리고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금방 피부가 타거나 또는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생기기 쉬운 피부암의 발생률이 2배로 증가된다. 피부가 더 잘 타게 되어서 각종 피부 관련 질환이 생기게 되었으며 야외 활동 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1시간 내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지구의 기온이 또 오르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 빙하가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가 근처라던가 해수면이 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선생님이 지난 2번째 시간에 나눠드렸던 태양계의 구성원, 행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학습지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1년의 기준이 굉장히 짧아요. 무려 88일입니다. 88일이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성에는 위성이나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거의 같은 질량으로요. 쌍둥이 행성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쌍둥이 행성이지만 실제로 이 금성은 사람이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표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62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는 정확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은 정말 불구덩이 같은 곳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은요. 225일이고요. 위성이나 고리는 역시 없습니다. 이제 다음 지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너무 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쓰면 돼요. 1년 465일입니다. 위성 뭐 있죠? 딱 하나 있어요. 맞아요. 달입니다. 그리고 고리가 있나요? 지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대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확인된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성으로 가겠습니다.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62도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빠르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보다는 화성이 조금 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제 1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687일 정도 된다고 해요. 한때 이 미생물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화성 표면에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었고요. 또 지구와 마찬가지로 북극, 남극, 이 극지방에는 얼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얼음에는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게 좀 녹여 있다고 합니다만. 자, 그리고 유명한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성도 마찬가지로 고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성과 금성 빼고는 모두 다 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수성, 금성은 위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리는요, 목성부터 존재한다. 즉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고리가 없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가까운 행성은 당연하지만 1년이 짧죠. 그럼 당연히 지구보다 먼 행성은 1년이 점점 길어지겠죠. 이제 목성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그래서 가장 큰 쓰셔도 되고 최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된 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67개라고 적은 이유는 공식 인정된 기준이래요. 물론 이 기준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틀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위성이 많다 기억만 하시면 돼요. 1년은요.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4,333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니메다라고 하는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얼음 위성인 에우로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오라는 위성과 칼리스토라는 위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개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사진으로 찍었던 거 아마 열심히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제 토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은 유명한 게 있죠. 바로 고리입니다. 고리가 무려 7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목성보다 조금 더 뒤에 있기 때문에 1년은 1756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위성도 굉장히 많죠. 5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연구에서는 앞으로 토성이 더 위성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위성만 선생님이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엔살라두스, 테티스, 타이탄, 판도라 이건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하신 거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천왕성 가겠습니다.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 누워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왕성도 고리가 있어요. 13개의 고리가 있고요. 위성은 27개가 있다고 합니다. 1년이요. 3660일이라고 합니다. 이 위성도요.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거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티타니아, 움브리엘, 포샤, 미란다, 퍼, 아리엘, 오베론 등 다양한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거 적어보셔도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해왕성이에요. 해왕성은 파란색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 파란색으로 특징으로 해서 얼음 행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보다 더 단단하고요, 무겁고요. 굉장히 좀 그 단단하고 무거운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1년이 무려 6만 20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성은 13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빈칸을 직접 채워보셨다면 아마 이 행성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행성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좀 관심이 가는 행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면서 학습하는 능력도 더 많이 길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얼굴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은 아마 1단원 실험을 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금요일에 올려주는 영상에서는요, 선생님이 따로 그 준비물 꾸러미 나눠줬었죠. 그 준비물 꾸러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면 되고요. 제작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딱딱 올려드릴 겁니다. 잘 보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